빗소리가 작은 식당의 창문에 부드럽게 부딪히고 있었고 물기가 흐릿하게 비치는 창밖에서 은은한 빛이 들어왔다. 안에서는 간 내린 커피의 향이 따뜻한 빵과 지글지글 구워지는 베이컨의 냄새와 어우러져 아늑함을 자아냈다. 구석에 놓인 스피커에서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늦은 밤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져 있었다. 창가 모서리 부스에 앉은 존, 이하 존이라 표기, 은, 기름때가 묻은 손으로 잔이 깨진 커피 머그컵을 감싸쥐고 있었다. 의자 등받이에 걸쳐 놓은 그의 낡은 청재킷은 빗물에 젖어 축축했다. 하루 종일 정비소에서 일한 뒤라 어깨가 뻐근했지만 그에게 이런 피로감은 이미 익숙했고 오히려 편안함마저 주었다. 이 작은 식당은 존에게 안식처 같은 곳이었다. 아무도 깊이 묻지 않고 서로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곳. 하지만 오늘 밤은 어딘가 달랐다. 식당 반대편 창가에는 나타샤, 나타샤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빗속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당당하고 세련된 기운이 묻어났을 텐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었다. 헐렁한 회색 후디와 청바지, 운동화를 신은 그녀의 모습은 평소 즐겨 입던 고급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었다. 끝도 없이 이어진 회의와 끝없는 기대 속에서 짓눌리던 하루를 마치고 숨막히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싶어 충동적으로 찾아온 곳이었다. 오늘 밤만은 그저 평범해지고 싶었다. 그녀의 식사는 간단했다. 토마토 수프 한 그릇과 토스트 한 쪽. 소박하고 수수한 식사.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일상의 한 조각에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런데 가방을 찾아 계산하려던 순간 나타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호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뚝뚝한 표정의 웨이터가 다가와 물었다. 손님, 괜찮으신가요? 예의 바른 말투였지만 기다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타샤의 얼굴이 달아올랐다. 식당 안달은 손님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쏠리는 듯했고 몸이 움츠러들었다. 죄송해요. 지갑을 깜빡 두고 온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와서. 손님, 웨이터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에 무관용이 배어 있었다. 저희는 성결제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타샤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당혹스러움에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건너편 부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존이 일어섰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해쯤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에 서린 불안과 주머니를 뒤적이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곤란함을 느꼈다. 돈을 내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지갑이 없는 듯했다. 존은 앞쪽으로 다가갔다. 저기요.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식당의 긴장감을 걷어냈다. 나타샤가 당황한 눈길로 존을 쳐다보았다. 얼굴은 수치심으로 잔뜩 달아올라 있었다. 존은 그녀에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웨이터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낼게요. 그는 지갑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냈다. 나타샤의 눈이 커졌다.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존은 가볍게 손짓으로 그녀를 제지했다. 그냥 수프 한 그릇이잖아요. 누군가 힘든 날을 보낼 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웨이터는 안도한 표정으로 돈을 받아들고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나타샤는 벙찌듯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도와준 적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밀려왔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러실 필요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어려웠던 때가 있었거든요. 서로 잠시 말이 끊겼다. 나타샤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지금 이 감정이 너무 낯설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차마 설명할 용기가 없었다. 대신 냅킨을 꺼내 무언가를 휘갈겨 쓴 뒤 그것을 접어 존에게 건넸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리를 떴다. 문 위에 달린 종이 살짝 울렸고 비가 내리는 어두운 거리 속으로 그녀가 서서히 사라졌다. 존은 냅킨을 펼쳤다. 제가 빚졌어요. 꼭 갚겠습니다. 나타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존은 그 쪽지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리고 그녀 역시 몰랐던 것은 이 사소한 호의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는 것이었다. 며칠 뒤, 다시 비가 그치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무렵, 나타샤는 익숙한 그 식당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따뜻한 공기가 문틈새로 스며들었다. 커피와 갓 구운 페이스트리 향이 어우러져 아늑함을 자아냈다. 그녀는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존의 번호가 적힌 냅킨이 있었다. 그날 이후로 자신이 이토록 어떤 사람을 자주 떠올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그녀가 온 이유는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다. 진심으로 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 존은 여느 때처럼 구석자리 부스에 앉아 책을 펼쳐두었지만 책을 읽는 것 같지는 않았다. 가끔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번 그 여인을 생각하는 듯했다. 문 위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자 존은 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녀였다. 나타샤는 주저하듯 다가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존은 당황한 기색을 했지만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물론이죠. 나타샤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리고 평범한 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지난번에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제 식사 값을 대신 내주실 필요 없었는데 그래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존은 쑥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다. 별거 아니었어요. 힘들어 보이시길래. 저도 그런 날이 많았거든요. 나타샤는 봉투를 밀어주었다. 제가 빚진 돈이에요. 꼭 돌려드리고 싶어요. 존은 망설이며 봉투를 열어봤다. 그 안에는 수프갑이라고 하기엔 훨씬 많은 액수가 들어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나타샤가 부드럽게 웃었다. 이자라고 생각해주세요. 아니면 제 마음이랄까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나타샤가 어색함을 깨려 조심스레 물었다. 여기 자주 오시는 편인가요? 존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일 끝나고 자주 와요. 여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퇴근 후의 시간을 보내죠.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정비소에서 일해요. 주로 간단한 수리, 오일 교환, 타이어 교체 같은 거요. 아주 거창하진 않지만 먹고 사는 데는 문제없죠. 나타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하세요. 그 일. 그의 얼굴에 아련한 표정이 떠올랐다. 네, 좋아해요. 많을 걸 바라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리 풍족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고치는 건 솔직하고 단순하죠. 언젠가는 내 작은 정비소를 열어보고 싶어요. 지역 사람들과 신뢰로 이어지는 그런 공간이요. 그는 돈을 쌓기 위한 꿈이 아니라 진심 어린 목표를 말하는 듯했다. 그 간절함이 나타샤 마음을 울렸다. 그쪽은요? 존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나타샤는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답했다. 저는 비즈니스 컨설팅 일을 해요. 존처럼 손에 잡히는 보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궁금해하는 기색이 스쳤다. 두 사람의 대화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책 이야기가 나오자 존은 고전 문학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나타샤는 너무 바빠서 책을 읽을 틈이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정비소에서 겪은 갖가지 에피소드를 들려주자 나타샤는 포근하게 웃었다. 참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다. 존은 그녀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매력을 느꼈지만 동시에 편견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가 더 좋았다. 나타샤는 존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함, 정직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부유함과는 전혀 다른 가치였다. 며칠이 흐르며 그들은 식당에서 자주 마주하게 됐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사소한 농담을 나누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나타샤는 점점 죄책감을 느꼈다. 정확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만 진실을 전부 말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밤, 커피잔을 반쯤 비운 채 대화를 나누던 중 존이 느닷없이 말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번쩍거리는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정작 진짜 노동이 뭔지 잊은 이들도 있더군요. 나타샤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찌릿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신도 그 번쩍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걸 존은 모른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 창문 너머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진실을 말한다면 존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생활을 보면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에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비가 다시 부드럽게 창문을 두드리는 식당. 존은 여느 때처럼 나타샤를 기다렸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그녀에게선 아무 연락도 없었다. 그가 포기하고 나가려던 순간 창밖에 그녀가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식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식당 앞도로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그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이 근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고가 차량이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나타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비 내리는 거리를 따라 차는 사라졌다. 존은 마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혹시 다른 사람 차를 탄 걸까?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그러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심이 있었다. 결국 그는 충동적으로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바보 같은 짓이겠지. 하지만 고급 승용차, 운전기사.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쳐넣었다. 나타샤 싱클레어. 결과는 순식간에 나왔다. 싱클레어 엔터프라이즈 최고 경영자. 추정 자산 3억 5천만 달러. 자선가, 사업가, 포브스와 비즈니스 인사이더 등 다양한 매체가 그녀를 대서특필한 기사, 화려한 갈라 행사 사진들. 그녀는 단순한 컨설팅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세계적 기업을 이끄는 젊은 거물이자 백만장자였다. 그날 이후 존은 나타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호기심, 분노,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나타샤는 당혹스러웠지만 무슨 이유인지 정확히 몰랐다. 사흘째가 되었을 때도 연락은 없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밤, 식당에 있던 나타샤 앞에 존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타샤는 홀로 앉아 식사도 채 끝내지 못한 채 식은 커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존을 보자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비쳤지만 그의 냉랭한 표정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존, 나타샤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연락하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굳어 있었다. 정말 힘든 형편이었던 건 아니었네요. 나타샤는 눈을 깜빡였다. 그게 무슨,
존은 잡지 한 부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펼쳐진 지면에는 나타샤 싱클레어, 백만장자 자선가라는 큰 제목 아래 그녀의 얼굴이 크게 실려 있었다. 나타샤는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들켰군요. 그녀가 겨우 입술을 떼었다. 설명할 기회를 줘요. 존은 악에 바친 듯 말을 뱉었다. 무슨 설명? 나를 속여놓고? 난 내 생활고까지 다 털어놓았는데 당신은 거짓말로 일관했잖아요. 고작 비즈니스 컨설팅을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대 기업의 오너라니. 나타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거짓말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내 본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봐주길 바랐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다들 그저 내 돈과 이름만 보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내 진짜 모습을 알아주지 못할까봐. 그러나 존의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다. 결국 나도 돈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다. 그게 아니라 다들 날 그렇게만 봐왔으니까. 난 그저 당신이 나를 나 자신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나타샤 싱클레어가 아니라 그냥 나타샤로. 존은 턱을 꽉 깨물었다. 그럼 처음부터 솔직했어야죠. 당신이 날 믿지 않은 거잖아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두려웠어요. 당신마저 날 외면할까봐 너무 간절했어요. 당신 앞에서는 그냥 나이고 싶었는데 존은 잠시 흔들리는 듯 보였지만 상처가 너무 깊었다. 어쨌든 난 속았어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는 돌아섰다. 존, 제발. 나타샤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비 내리는 밤거리 속으로 사라졌다. 그 후로 며칠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공허함을 안고 지냈다. 존은 식당에 가지 않았다. 오랫동안 안식처 같았던 식당마저 텅 빈 느낌이 들었다. 그는 정비소에서 긴 시간 일하며 시름을 잊으려 했다. 그러나 아무리 손에 기름때가 잔뜩 묻고 엔진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도 그녀가 자꾸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소리,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던 눈빛, 함께 마셨던 컵. 하지만 난 그냥 정비공일 뿐. 그녀에겐 부족했겠지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나타샤 역시 매일 밤 펜트하우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그러면서 수십 번도 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존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두려웠다. 그가 날 받아줄까? 이제 와서 용서해줄까? 결국 더는 견딜 수 없었던 나타샤는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예고도 없이 존이 일하는 정비소를 찾았다. 어두운 실내에서는 기름 냄새가 짙게 깔렸고 여기저기 흩어진 공구들, 깜빡이는 형광등 등이 조금은 낡은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나타샤에게 이곳은 존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정직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엔진 룸 안을 들여다보던 존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어섰다. 걸레에 손을 닦아내며 경계하는 듯 굳은 표정이었다. 나타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는 않았다.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얘기를 들어줄 기회만 주시면 좋겠어요. 존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더 들을 말이 남았나요? 나타샤는 눈물이 그렁거렸지만 결심한 듯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올렸다. 이 편지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읽어만 주시면 돼요. 그 후에도 날 거부하신다면 떠날게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어려 있었다. 존은 편지를 바라봤지만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나타샤는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부족해서 숨긴 게 아니에요. 존, 내가 겁이 났던 거예요. 누군가 내 돈과 지위 대신 진짜 나를 봐줄 사람이 있을까 늘 의심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 믿고 싶었고, 그래서 더 숨겼어요. 말이 끝나자 나타샤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솔직해지고 싶어요. 정말로. 제발 한 번만. 이 편지를 읽어주세요. 부탁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작업장 밖에서 비가 다시 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날 밤, 정비소 문을 닫고 돌아온 존은 마침내 편지를 펼쳤다. 존, 난 당신을 속일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 당신이 내 식사 값을 대신 내줬을 때, 그건 단지 작은 선의가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난 누군가가 나를 하나의 인간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가 싱클레어라는 이름과 재산만 보고 접근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줬어요. 난 그게 너무나도 고마웠고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당신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다른 사람들처럼 변할까봐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어요. 내가 가진 부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에게 끌린 건 당신이 보여준 다정함과 성실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그 강인함 때문이에요. 이번 일로 당신을 아프게 했다는 걸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요. 난 처음부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진심이에요. 부디 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꿈꿨던 그 따뜻함을 되찾고 싶어요. 나타샤 편지를 접은 존은 가슴이 뛰었다. 그녀가 보여준 건 화려한 명함이 아닌 솔직한 마음이었다. 그는 자신이 느낀 배신감이 사실 자신의 열등감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그저 나 같은 정비공이 어떻게 백만장자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자신에게 더 큰 벽이었음을. 며칠 뒤, 존은 한 유리로 된 호화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하루 종일 심장이 요동쳤지만 오늘은 망설이지 않기로 했다. 건물 안은 거대한 갈라 행사가 한창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고급스러운 의상과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현악 앙상블이 은은한 선율을 더하며 분위기를 한층 세련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중앙에 나타샤가 있었다. 깊은 에메랄드 빛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했지만 표정은 조금 경직되어 있었다. 사교적으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그 안에 뭔가 허전함이 느껴졌다. 존이 없는 이 자리에서 그녀는 온전히 행복하지 못했다. 존은 회사 사장님께 빌린 낡은 정장 차림이었다. 구두도 제대로 빛나지 않았고 넥타이 역시 구김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심한 얼굴로 홀 안으로 들어섰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그에게 쏠렸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 공간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일까?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나타샤만 향해 있었다. 나타샤가 존을 발견한 순간 얼굴의 경악과 놀라움이 동시에 스쳤다. 존,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말없이 상황을 지켜봤다. 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어요. 나타샤는 숨을 죽였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타샤. 당신이 아니라 내 마음속 두려움 때문에. 나는 늘 내가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고 그래서 당신이 날 받아줄 리 없다고 지레 겁먹었어요. 그는 눈을 살짝 감았다 뜨며 진심을 담아 말을 이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건 당신의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당신 그 자체라는 걸, 당신도 마찬가지였다는 거려. 행사장 한쪽에서는 정막이 흘렀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시선에는 작은 감동이 번졌다. 난 당신이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당신을 진짜로 믿지 못한 내 자신이 싫었던 거였어요. 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나타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존, 그가 한 걸음 다가갔다. 당신이 뭘 갖고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상관없어요. 난 당신이랑 커피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로 웃을 수 있는 그 시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게 그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홀 안에는 가벼운 탄성이 흘렀다. 나타샤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않고 그의 품에 안겼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더 빨리 솔직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이 스며 있었다. 존은 그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나도 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당신과 함께하는 삶이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잔을 부딪히며 축하했다. 하지만 존과 나타샤에게는 오직 서로의 심장 박동만 들릴 뿐이었다. 재산도, 사회적 위치도,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사랑이라는 진심이 둘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얼마 후, 햇살이 한껏 비추는 정비소가 활기찬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바닥은 윤이 나도록 깨끗이 닦였고, 벽은 새 페인트로 산뜻하게 단장되었다. 위트모어 자동차 정비소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문 위에 걸려 있었고, 개업 축하 풍선들이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가볍게 흔들렸다. 오늘은 존의 새로운 정비소가 문을 여는 날이었다. 이웃과 친구들, 지역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다. 어딘가 어설프지만 정겨운 축하 파티 분위기였다. 입구 근처에는 수수한 원피스를 입은 나타샤가 조용히 서 있었다. 더 이상 화려한 쇼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존의 동반자로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존을 쫓았다. 정비소를 시작하기까지 존은 누구의 도움 없이 직접 하나하나 준비했다. 나타샤는 옆에서 조언이나 격려를 해주었을 뿐 경제적 지원을 하진 않았다. 그것은 존이 직접 쌓아올릴 꿈이었고 그녀는 그의 의지를 존중하고 싶었다. 드디어 존이 임시 단상을 마련해 커다란 가위를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 잘 못하는데요. 그의 멋쩍은 웃음에 모두들 환호하고 응원을 보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한마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새 정비소를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이 정비소는 나에게 그냥 일터가 아니라 인생의 꿈 같은 곳이에요. 예전에는 이게 나랑은 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평범한 정비공 주제에 감히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나타샤에게 향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게 말해줬어요. 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 꿈을 지지해줬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감동의 숨소리가 들렸다. 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나타샤, 고마워요. 내게 스스로를 믿게 해준 것, 내 꿈을 응원해준 것, 그리고 내게 사랑이 뭔지를 알려준 것.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나타샤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존이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내가 나 자신을 믿도록 해준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함께 환호했고, 존은 가위를 들어 현수막 리본을 잘랐다. 이 작은 정비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는 나타샤와 존이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축하객들이 돌아간 뒤, 노을이 지는 정비소 앞벤치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다. 남은 여운이 가라앉은 정비소 안에서는
모터 냄새와 페인트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주위엔 풀벌레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둘은 서로 아무 말 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다. 한참 만에 존이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린 어떻게 될까? 나타샤. 나타샤는 그의 어깨에 살짝 기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요?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 말에 존은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었다. 석양이 사라지며 어둠이 내렸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가득했다. 돈이 아닌 진정성, 지위가 아닌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의 사랑.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준 진짜 이유였다. 이렇듯 존과 나타샤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재산이나 지위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로를 믿고 겉모습을 넘어 내면을 바라보며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 가슴 울리는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더 많은 사랑과 희망, 두 번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마음 깊이 울리는 잊지 못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